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화장품 레올로지 학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향산업전공 교수 박찬익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향산업 전공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향산업 전공은 화장품과 향수, 향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제가 강의할 화장품 레올로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레올로지학 또는 이거의 번역어인 유변학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보신다면 아마 책을 펼치는 페이지마다 수식이 대부분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수학에서 시작해서 수학으로 끝나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다닐 때 화학공학과에서는 이런 레올로지를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로 다뤘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쓴 화장품 레올로지 학책 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과와 이번 학기에 과목의 이름이 화장품 레올로지 학인데요. 제가 이 이름을 따로 작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화장품 유변학의 기초, 즉 Introduction to Cosmetics Rheology 해가지고요. 어떤 화장품 레올로지 전체 다를, 유변학을 전체 다를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화장품 레올로지에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화장품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레올로지를 공부하는 이유로는 아래에 적어 놓은 대로 어떤 화장품의 제형을 제형이란 건 어떤 화장품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질, 즉 크게 기초 화장품의 제형이라고 한다면 스킨, 로션, 크림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장품을 바를 때 사용감이란 게 있습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 느낌, 즉 잘 문질러지는지 부드러운지 아니면 문지를 때 흡수가 잘 되는지 이러한 느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없는데요. 제가 1995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런 사용감을 정량화, 즉 수식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주는 학문은 이 유변학, 레올로지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학기에 이런 개념들을 위주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사용감에 대한 정의, 이 사용감이 어떤 식으로 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만들면 이런 걸 유화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화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리되거나 하는 다양한 안정성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올로지를 통해서 유화물이 얼마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혹은 이게 안정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점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이론들을 공부를 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이런 화장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그다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희 첫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고가 나오죠? 아토테라피라는 뜻인데요. Aroma is the original therapy 해가지고요. 아로마, 즉 향기는 근원적인 치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1995년 1월 1일에 LG생활건강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출장을 갔다가 독일의 칼스루헤라는 지역에서 향을 맡고서 그 향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이제 향에 대해서 그 향을 조향하고 연구해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화장품, 향료 연구와 더불어서 이 향료가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또는 기타 원료가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화장품의 성상, 즉 제형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레올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가 제가 맡고 있는 향산업 전공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최근에 주로 연구하고 있는 향기가 우리 치매, 어떤 뇌 건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로 대구과학관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다양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어떤 향기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 디지스트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지금 마이크를 들고 계신 분이 문재일 교수님이신데 저하고 같이 향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를 또 굉장히 또 이런 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해주는 영상이고 제가 앞서 발표했었던 그 주제, 치매의 주제와 연관되어서 이 발표도 같은 날 행해졌습니다. 이건 2010년도 초반에, 그죠? 2011년도에 치매와 향기가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논문에 이제 소개된 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에는 지금 장마 기간인데,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는 비가 안 오다가 방금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정말 반가운 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수행했었던 레올로지나 이런 향 연구는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경상북도와 같은 여러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수행한 내용들이고요. 크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메모리 이넨스먼트와 같은 향기를 이용한 기억이라든지 어떤 뇌 질환을 개선해주는 그런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처럼 이런 피부 질환에 화장품이나 이런 보습제를 발라가지고 보습 효과를 개선해 줌으로써 피부 증상을 완화해 주는 그런 연구도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ti-Pruritus for Aged Skin 해가지고 이게 최근에 제가 화장품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굉장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화장품과 보습제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습 효과를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 가장 피부에, 특히 어르신들 피부에 좋은지를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나 엔티프라이티스, 즉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화장품 영역에서는 지금 제가 강의할 이런 레올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품 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도 제가 끝단에 가서 또는 중간 부분에서 이런 화장품 레올로지가 실제 제품 개발에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2021년 제가 향기 치유 콘서트라는 책을 쓴 건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아마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에 제가 향기와 관련돼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교재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곧 내용들을 총 7개 장으로
제가 썼고요. 이거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또는 여기 책에서 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넣어서 다음 학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치매 환자들이 어떤 우울감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이 향을 넣으면 굉장히 좋아지도록 그렇게 연구 개발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구에 있는 국립대 의대인데요. 거기 의료용품점이라고 각 한국에는 대학 병원들마다 의료용품 같은 걸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상업화하고 제품화를 하는 게 제 가장 중요한 업무 영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바를 때 보습 효과가 좋도록 해서 제가 있는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 개발한 제품입니다. 윤기라고 제품이 붙어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께서도 아마 이제 이런 강의를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과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올 9월쯤에 제품을 개발하는 건데요. ECR 수딩 크림이라는 게 바로 제품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ECR 기술 적용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레올로지를 근간으로 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조금 더 진행하면서 한 4장에서 5장 사이에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레올로지란 유변학 내용이 단순히 학문을 공부하는 데서 또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로 화장품에서의 어떤 하나의 컨셉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품들을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요약하면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향 연구, 이 향이 우리 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도 후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향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효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올로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강의하고 있는 화장품 제형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피부의 보습 효과와 기타 다양한 효과들을 최적의 상태로 줄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는 두 가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이제 또 더 소개를 드리면, 먼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책이 이제 교재입니다. 화장품 레올로지라는 책이고요. 2001년도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집필해가지고 작은 소책자로 만든 거는 19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제가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면서 이런 레올로지가 어떤 식으로 화장품에 도움이 되는지를, 그때는 이런 책 같은 형태는 아니었고요. 그냥 메모 형식으로 쭉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쓴 걸 가지고서 제가 2001년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로운 책으로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주식회사 스킨바이오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LG생활건강을 2000년도에 나오면서 거기 있던 연구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그때도 아토피용, 아토피 피부를 갖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가 뛰어난 그런 보습 화장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제가 2004년도에 대구 한의대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사업을 하는 당시에 이런 다른 연구원들에게 이런 우리 제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이 중국어로 번역돼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올로지를 공부하면서 이 레올로지는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어떤 단계에서 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개발하는 단계, 프로토콜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먼저 물질을 스크리닝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보습제라든지 아니면 계면활성제, 오일 같은 것들도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 스크리닝이라고 한 거, 어떤 물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그 나라나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ECR 제품을 개발할 때는 주로 황련 추출물이나 황금 추출물 같은 한약재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콥티스 치넨시스가 이게 황련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유래가 된 물질입니다. 황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물질을 선택하느냐, 요 물질들을 효능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 제품을 이번 화장품에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컨셉 원료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물성 물질에서부터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단계가 바로 여기 extraction, 추출 단계입니다. 그죠? 그럼 추출하고 나면 이 추출한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optimal vehicle 해가지고요. optimal vehicle 해가지고 이제 이 화장품 원료를 실제로 제형화시켜서 스킨을 만들든지 로션을 만들든지 크림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학문 두 개가 계면화학이라는 게 있고요. 유변학, 즉 레올로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즉 소재를 가지고서 화장품을 만들 때 이 소재가 화장품의 제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학문이 바로 유변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일주일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될 수가 있고, 한 달에 한 하루 이틀 이상을 화장품 개발해 놓은 화장품의 점도, 즉 레올로지를 이용한 물질의 성질을 측정하는데 거의 많이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유변학은 이런 화장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서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은 뭐냐면, 추출한 소재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세포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효과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화장품에서의 동물 실험은 아주 독성이라든지 반드시 해야만 할 필요성 있는 실험을 제외하고는 동물 실험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단계에서는 주로 인비트로를 통한 세포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거쳐가지고 우리가 가장 효능과 안정성을 갖는 그런 화장품 제형을 개발하게 되고요. 이 제형을 이제 만들어 놓은 화장품은 이제 클리니컬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 사람한테 직접 바르게 해가지고 이게 보습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미백 효과가 있다든지 주름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의 효능 효과를 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스킨케어 프로덕트, 즉 이제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레올로지란 용어하고 유변학이란 용어를 아마 굉장히 섞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용어를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20년이 뭐야? 제가 1989년도에 화학공학과 1학년으로 입학을 해가지고요. 거의 한 30년 이상을 유변학과 이제 레올로지 섞어 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변학과 레올로지는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제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제가 화장품 예를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레올로지 유변학은 페인트에도 사용될 수 있고 식품에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분야는 화장품이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도 화장품 레올로지가 되고요. 이런 또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도 있고 색조 화장품도 있고 다양한 화장품이 있는데 저는 주로 스킨과 로션, 크림으로 대변되는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번 강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용어에서는 주로 레올로지와 유변학을 섞어 쓰는 데서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레올로지가 적용되는 화장품 분야는 주로 기초 화장품 분야, 특정하자면 스킨, 로션, 크림 3가지 영역에 국한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